2025년 가을의 끝자락, 트렌디한 카페들이 즐비한 성수동의 한 골목에서 저는 평소 즐겨 찾던 카페 사장님으로부터 다음 달에 문을 닫는다는 충격적인 선고를 들었습니다. 월 매출이 2억만 원에 달하고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0명을 넘는 이 유명 카페의 사장님은 겉보기엔 화려해 보였지만 사실은 매일 10시간씩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임대료가 450만 원에서 520만 원으로 단 70만 원 올랐을 뿐인데 그 차이가 결국 150만 원밖에 안 되던 자신의 한 달 순수익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고백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보다 못한 시급을 받으며 버티던 사장님은 다가올 2026년이 더 지옥이 될 것 같아 미리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결정했다며 쓸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특이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며 2024년 대한민국 자영업 폐업자 수가 무려 100만 800명을 돌파했다는 통계는 서울 송파구 인구 전체가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2025년 1분기에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카페 743개가 동시에 자취를 감추는 등 우리가 믿어왔던 안정적인 자영업의 신화가 전국적으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 혹시 회사 그만두고 카페나 해볼까 혹은 치킨집이나 편의점은 안정적이겠지 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이 경고를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공개할 12가지 위험 업종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은 지금 보이지 않는 지뢰밭을 걷고 있는 것이며 왜 열심히 노력해도 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적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 수는 현재 약 550만 명으로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은 성공의 지표가 아니라 오히려 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를 드러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현재 550만 명의 자영업자들은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극심한 소비 침체라는 세 가지 폭탄을 동시에 맞으며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물 임대료는 평균 15% 상승했고 대학가는 20% 이상 폭등했으며 시간당 최저임금은 1,320원으로 작년 대비 2.9% 올라 사장님들의 목을 더욱 조여오고 있습니다. 빵을 만들거나 요리를 할 때 필요한 원재료 가격마저 평균 12% 올랐지만 소비자의 지갑이 닫힌 탓에 메뉴 가격을 10%도 채 올리지 못해 수익성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단순히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출할 여력이 있어도 미래의 불안감 때문에 극도로 소비를 아끼는 습관을 고착화시켰으며 이는 특정 업종들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카테고리는 바로 소비 습관의 변화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인데 이것들은 아무리 인테리어를 예쁘게 하고 친절해도 고객의 발길 자체가 끊겼습니다. 첫 번째 위험 업종은 일반 카페로 2025년 1분기에만 743개가 폐업하며 사상 처음으로 매장 수가 감소했으며 이는 젊은 층의 홈카페 문화와 편의점 커피의 공세 때문입니다. 집에서 캡슐 커피나 원두를 통해 이 영원 이하로 카페 수준의 맛을 즐기거나 1,500원짜리 고품질 편의점 아메리카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5영원대 개인 카페는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심지어 강남 주요 상권에서도 카페 공실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돈 많은 동네에서조차 개인 카페가 살아남기 불가능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 업종은 게이머들의 천국이라 불리던 PC방으로 한때의 호황은 옛말이 되었고 현재 게임 이용 시간은 6% 감소했으며 평균 가동률은 20%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컴퓨터 100대 중 20대만 켜져 있는 고요한 PC방에서 사장님들은 폭등한 전기료와 최저임금을 감당해야 하며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는 이들을 더욱 벼랑으로 밀어냅니다. 세 번째 위험 업종인 소규모 의류 매장은 더욱 심각한데 동네에서 몇 벌의 옷을 걸어두고 팔던 시대는 가고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옷을 직접 입어보지 않아도 무료 반품이 가능한 온라인 쇼핑 환경은 이제 동네 옷가게의 존재 가치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옥은 손님도 있고 매출도 나름 발생하지만 이익의 대부분을 플랫폼이 약탈해가는 잔인한 구조의 업종들입니다. 네 번째 위험 업종인 배달 전문점은 7%의 중개 수수료에 배달비, 광고비, 결제 수수료까지 더해져 매출의 약 20%를 플랫폼에 상납하고 있습니다. 월 매출 2억만 원을 찍어도 400만 원 이상이 수수료로 빠져나가고 나면 사장님은 사실상 플랫폼을 위해 무료 봉사를 하는 셈이 됩니다. 다섯 번째 업종인 편의점은 24시간 운영이라는 굴레와 시간당 1,320원의 최저임금 폭탄 사이에서 점주들이 안정적으로 망해가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본사 수수료와 알바비를 내고 나면 점주의 실제 순수령액은 200만 원에서 400만 원 남짓으로 상위 10%가
아니면 생계를 위협받게 됩니다. 여섯 번째 업종인 프랜차이즈 치킨집은 닭고기 값이 15% 올랐음에도 본사의 원재료 구매 강요와 로열티 때문에 이익을 전혀 낼 수 없습니다. 치킨 한 마리의 배달비까지 24,000 영원이 넘어가자 소비자들은 차라리 가성비 좋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며 치킨집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개인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거스를 수 없는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적 붕괴로 인해 연쇄 몰락 중인 업종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일곱 번째 위험 업종인 일반 교과 학원은 2025년 505만 명인 학생 수가 2030년 408만 명으로 급감하는 인구 절벽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10년간 391개의 학교가 폐교되는 상황에서 월 10만 원대로 일타 강사의 수업을 듣는 온라인 인강 플랫폼은 동네 학원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업종인 동네 빵집은 전국 8영개 매장의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가 펼치는 저가 물량 공세와 가격 할인 행사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베이글 가격이 3년간 44% 오르는 등 원가 경쟁력이 전무한 개인 빵집은 대형 프랜차이즈의 원가 절감 능력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처지입니다. 아홉 번째 업종인 네일샵과 미용실은 대형 프랜차이즈가 만원대 커트와 저가 네일 서비스를 내세워 상권의 모든 고객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카테고리는 최근 트렌드라고 믿고 뛰어드는 신흥 위험 업종들인데 뜨는 만큼 경쟁이 과열되어 유행이 식는 속도보다 더 빨리 망합니다. 열 번째 업종인 무인 점포는 인건비가 들지 않는다는 달콤한 환상을 심어주지만 실상은 관리 부실로 인한 신뢰 하락과 원격 관제 비용으로 수익이 반토막입니다. 11번째 업종인 반려동물 관련 소규모 업체들은 펫 시장의 성장성만 보고 무분별하게 과잉 진입한 결과 이미 동네마다 샵들이 넘쳐나는 과포화 지옥이 되었습니다. 개인 펫샵들은 대량 구매로 원가를 낮추는 대형 체인들의 저가 공세를 버티지 못하고 초기 투자금 5억만 원도 회수하지 못한 채 폐업하고 있습니다. 12번째 업종인 소규모 스터디 카페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와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의 카공족 흡수 전략으로 인해 역대 최고 공실률을 기록 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열심히 일해도 망할 수밖에 없는 12가지 죽음의 업종들을 분석했으며 이제는 왜 이런 구조적 재앙이 발생했는지 원인을 파헤쳐야 합니다. 자영업 몰락의 두 번째 이유는 소비 양극화의 심화로 백화점 매출은 42% 폭증했지만 편의점 매출은 39.2%나 감소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루이비통과 샤넬 같은 명품관 앞에는 여전히 줄이 길게 늘어서 있지만 서민들의 주머니는 텅 비어 2-3만 원대 중간 가격대 외식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비싸게 먹을 거면 아주 고급스럽게 먹고 싸게 먹을 거면 최대한 가성비를 따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중간에 낀 자영업자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영업 과포화로 대한민국 자영업자가 550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취업자의 20%가 넘는 수치로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입니다. 커피숍 3개가 있던 거리에 5개가 들어서고 고깃집 2개가 있던 골목에 4개가 생기면 결국 출혈 경쟁과 가격, 인하 경쟁 끝에 모두가 빚만 남기고 폐업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플랫폼 종속의 심화로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없이 장사할 수 없는 구조가 되면서 플랫폼이 수수료를 올리면 자영업자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수동 카페 사장님처럼 하루 10시간을 일하고도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순수익 150만 원에 허덕이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자영업의 슬픈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절망 대신 희망을 이야기해 볼 시간으로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생존 확률이 높고 안전한 5가지 업종과 그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업종은 전문 기술 서비스업으로 에어컨이나 보일러 수리 혹은 수입차 및 전기차 정비처럼 기계나 온라인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숙련된 기술의 영역입니다. 젊은 층의 기피로 기술자들이 고령화되면서 신규 진입자는 적고 수요는 꾸준하여 기술만 있다면 갑의 위치에서 안정적인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블루오션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전업종은 필수 생활 서비스로 경기가 아무리 나빠도 사람이 죽으면 치러야 하는 장례 서비스나 꾸준한 이동이 발생하는 이삿짐 센터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명품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고급 의류를 전문적으로 세탁하고 관리해주는 프리미엄 세탁소 서비스도 경기 불황을 타지 않는 강력한 생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안전업종은 시니어 타겟 업종으로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950만 명을 돌파하고 2030년에는
국민 4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인구 변화의 기회가 있습니다. 노인 돌봄 요양 서비스와 실버 헬스케어, 그리고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 같은 시니어 모빌리티 사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확실하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네 번째 안전업종은 초개인화 서비스로 1인 컨설팅, 세무, 노무 서비스처럼 고객 한 명에게 맞춤형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영역이며 초기 투자 비용이 매우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상 편집이나 디자인 같은 프리미엄 서비스와 1:1 맞춤 코칭을 제공하는 개인 트레이너 등은 장소에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무한 확장이 가능한 미래형 자영업 모델입니다. 다섯 번째 안전업종은 특화 먹거리로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오직 그 지역이나 그 가게에서만 먹을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지역 특화 음식이나 예약제 다이닝입니다. 일반 손님 대신 기업이나 병원에 정기적으로 납품하는 BEB 케이터링 및 도시락 사업 또한 플랫폼 수수료에서 자유롭고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입니다. 이 다섯 가지 안전업종의 공통점은 온라인 플랫폼이 대신할 수 없고 대형 프랜차이즈의 물량 공세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만의 확실한 차별화 요소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이제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업종 변경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실패 확률을 90% 이상 줄여줄 수 있는 5가지 생존 체크리스트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생존 체크리스트 첫 번째는 3년을 버틸 자본이 있는가이며 초기 투자금 외에 최소 1년치 운영자금과 6개월치 생활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자영업은 자리를 잡는데 최소 3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자본 없이 시작하면 1년 안에 발생하는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플랫폼 의존도가 30% 이하인가이며 배달이나 유통 수수료가 매출의 30%를 넘는 업종은 플랫폼 정책 변화에 즉각적으로 파산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수수료를 올리는 순간 바로 적자로 돌아설 만큼 종속된 사업은 자율권이 없는 노예 계약과 다름없기에 독자적인 고객 확보 방안이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온라인 대체 가능성이 낮은가이며 고객이 반드시 매장을 방문해야만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오프라인만의 독보적인 요소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배송받거나 디지털로 해결 가능한 사업은 대기업 플랫폼에 흡수될 수밖에 없으므로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대면 서비스의 강점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네 번째 체크리스트는 경쟁자가 5개 미만인가로 반경 500의 안에 같은 업종이 5개 이상 있다면 그곳은 이미 포화 상태인 지옥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가격을 낮춰 버티는 것은 결국 모두가 망하는 길이며 경쟁자가 적고 진입 장벽이 높은 상권을 선택하는 것이 생존의 지름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체크리스트는 나만의 전문성과 차별화 요소가 있는가이며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닌 고객이 나를 찾아와야만 하는 독점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5가지 조건 중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창업을 멈춰야 하며 준비 없는 시작은 당신의 소중한 퇴직금을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비극이 될 것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은 더 이상 밀려나서 선택하는 도피처가 아니며 치밀한 전략 없이는 빚더미에 올라 파산하는 것이 냉혹한 현실의 끝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12가지 위험 업종인 카페, PC방, 의류 매장, 배달 전문점, 편의점, 치킨집, 학원, 빵집, 미용실, 무인 점포, 반려동물, 스터디 카페를 잊지 마십시오. 이 업종들은 소비 습관의 변화와 플랫폼의 약탈, 인구 구조의 붕괴라는 거대한 구조적 지옥 속에 갇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탈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전문 기술 서비스, 필수 생활 서비스, 시니어 타겟, 초개인화 서비스, 특화 먹거리라는 5가지 안전업종은 거센 풍랑 속에서도 당신을 지켜줄 구명보트입니다. 이제는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는 막연한 근거 없는 믿음을 버리고 어디서 열심히 하느냐가 당신의 생존과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성수동의 그 카페 사장님이 남긴 경고처럼 2026년의 자영업은 더욱 가혹한 전쟁터가 될 것이며 정확한 정보와 분석만이 당신을 지키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변화하는 트렌드를 읽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블루오션을 포착하는 현명한 선택만이 당신의 은퇴 이후 삶을 비극이 아닌 새로운 축복의 시작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구조적인 위기를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된 소수에게는 여전히 자영업을 통해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려 있으며 올바른 방향 설정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오늘 공유한 이 생존 전략과 체크리스트를 주변의 자영업 고민자들에게 널리 공유하여 더 이상의 폐업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로를 돕는 연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성공적인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다시 활짝 웃을 수 있는 날을 위해 저도 항상 유익한 정보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자영업의 위기가 단순히 개인의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거대한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2026년 이후의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 위에서 돌아가며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과거의 방식은 철저히 도태될 것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성공 사례나 프랜차이즈 본사의 달콤한 홍보 문구 뒤에 숨겨진 100만 명의 폐업 통계를 직시해야만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공한 자영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숙련된 조리사를 넘어 데이터를 분석하고 플랫폼의 생리를 이해하며 변화를 읽는 비즈니스 전략가가 되어야 합니다. 자영업은 이제 전쟁터와 같으며 아무런 무장 없이 열정 하나만으로 뛰어드는 것은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 맨몸으로 나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오늘 강조한 5가지 안전업종 또한 영원한 정답은 아니며 세상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자신의 기술과 서비스를 업데이트하는 유연함이 생존의 핵심입니다. 3년의 운영 자금을 확보하고 플랫폼 의존도를 낮추며 온라인이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가치를 만드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 열매는 달콤할 것입니다. 성수동 카페 사장님이 남겼던 2026년은 더 지옥일 것 같다는 말은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예언이 되고 준비된 자들에게는 강력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은 이미 다른 이들보다 한 발 앞서 위험을 감지하고 성공의 길로 나아갈 준비가 된 현명한 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도전이 폐업의 통계가 아닌 성공의 기록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대한민국 모든 자영업자들의 건승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나누겠습니다. 자영업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이며 올바른 업종 선택과 철저한 준비만이 당신의 미래를 더욱 풍요롭고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다룬 12가지 지뢰밭 업종과 5가지 구명보트 업종을 머릿속에 꼭 새기시고 다시는 잘못된 선택으로 눈물 짓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인건비라는 삼중폭탄의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는 10%의 자영업자는 반드시 존재하며 당신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창업을 고민하며 밤잠을 설치고 계실 예비 사장님들께 열정보다는 냉철한 분석과 전략을 먼저 앞세우라는 마지막 당부를 전합니다. 이미 가게를 운영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사장님들께는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업종을 전환하거나 구조를 개편하는 결단이 손실을 막는 길임을 강조합니다. 변화는 두렵지만 그 변화 속에 항상 거대한 기회가 숨겨져 있으며 대한민국 자영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끄는 선구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모여 자영업 몰락의 시대가 아닌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만들 수 있다고 믿으며 저 또한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터닝포인트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분석의 시간은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었음을 깊이 느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 공개될 실질적인 생존 전략들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를 이 채널과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줄 여러분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